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이유를 모르는 소아 피부 트러블, 혹시 환경 호르몬 영향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할 내용은 면역계의 시작인 피부, 두 번째는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세 번째는 이러한 피부 트러블이 환경 호르몬 영향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면역은 저희가 함께 가꿔야 되는 정원으로 저희가 흔하게 비유를 합니다. 저희 몸은 나쁜, 좋은 다양한 균류에서부터 바이러스, 진균 등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낯선 것을 모두 공격하는 기계가 아니라 적절한 환경에서 다른 많은 미생물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정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 면역계에서 피부가 이를 반영하는 기관인데요. 피부는 특정 세균들의 성장을 저지하는 생학 물질을 합성을 하고 있고, 좀 더 깊은 층에서는 염증을 유도하고 병원체를 소화하는 세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이는 소화의 발진이더라도 이 발진 자체가 감염성 질환을 알아내는 척도가 되고 알레르기 여부를 알아내는 데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의료진이 소아 발진을 보일 때 자세한 병력이랑 주의 깊은 진찰을 통해서 이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희가 단순한 알레르기 발진에서부터 폐혈증이라든지 세균성 식내막염의 경우에서도 발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중증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희가 어머님을 통해서 발진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서 최근에 어떤 환자랑 접촉을 했는지, 여행력이 있는지, 숲이나 동물에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기존의 면역력은 어땠는지, 발생 시기가 어땠는지를 여쭤보면서 진단의 중요한 클루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발진이 시작된 부위도 중요하고요. 시기도 중요하고, 발진의 형태, 퍼지는 방향, 속도, 그리고 악화이자 가려움 중의 여부, 그리고 발열이 동반되는지도 여쭤보면서 저희가 급성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가 발진을 볼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원발진과 후발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발진은 질환 초기의 피부 발진으로 중요한 영향을 받지 않는 초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속발진은 원발진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이 찬 것처럼 보이는 소수포를 긁어서 터뜨리는 행위 같은 영향을 받아서 변형이 되어서 생긴 피부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발진에서는 윤기 없이 색소 변화만 있는 경우를 해서 1cm을 기준으로 해서 반점과 반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윤기된 경우는 부진과 팔, 결절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액체가 있는 경우에서는 맑은 액체를 담고 있는 수포 모양으로 소수포와 대수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듯이 이렇게 발진, 원발진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러한 발진이 있을 때 저희가 의료진이 이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는 피부 표면 밑으로 혈관과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와 혈관에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저희가 피부 표면으로 여러 단계의 발진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속발진의 경우에서는 긁거나 감염 또는 면역 만성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서 2차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서는 세전화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스크래치가 있는 자극으로 긁게 되면 가죽과 같이 피부가 거칠고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진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제일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에 침투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발진과 후발진으로 나뉘게 되고, 발진의 발생 원인 물질에 따라 바이러스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에 침범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피부 밑층에서 발생이 될 때 지연성 과민증, 면역 복합 항체,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발진 같은 영상을 띠게 됩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저희가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염으로 일단 그
발진과 심한 가려움증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기가 가려워하나를 여쭤보는 게 가려움증이 있어야지 아토피 피부염이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려움증이 있고 이건 긁으면서 아기 피부가 염증이 악화가 되고 이 염증이 악화되면서 다시 가려움증이 이제 다시 유발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되는데요.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아토피가 발생증이 약간씩 다른데 이제 영아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뺨에 생기는 홍반성 세균성 피부염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목, 손목, 손, 복부, 사지에 이제 뒤에 젖혀지는 신전면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아수치는 생후 2세에서 10세경으로 보통은 얼굴은 좋아지는 듯 하지만 이런 팔다리, 목구멍에 그리고 손목, 발목, 목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적쳐지는 부위는 굴곡면에 집중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만성적으로 변하면서 진물이 나는 이제 급성기 양상보다는 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태선화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춘기 및 성인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 목, 팔, 다리 이제 겹치는 부위, 그리고 손등, 발등, 손가락, 발가락, 등 부위 등 이렇게 안쪽으로 적쳐지는 부위가 여전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건조하고 피부 인선이 떨어지는 붉은 발진을 보이거나 태선화가 많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아래 증상 중 하나가 있을 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피부가 가렵고 피부 염증이 반복되면서 오래 지속이 되고 나이에 따른 특징적인 부위와 발진 모양을 보이면서 가족 중에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증, 피부에 빈번한 감염이 있을 때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중증도를 체크하기 위한 스코어 이제 평가 지수인데요. 저희가 머리, 목, 상지, 몸통, 하지 4가지 부위에서 홍반, 부종, 그다음에 피부가 벗겨지는 표피 감리, 태선화의 심한 정도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길 때 전혀 없는 경우로 0점, 굉장히 심한 경우는 중증을 이제 3점으로 매기게 되고 홍반의 경우에서는 0점에서 굉장히 붉은 3점, 부종은 저희가 이렇게 4점 정도가 이제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표피 감리의 경우도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를 3점으로 중증도로 이제 매기게 되고 태선화의 경우,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워서 이렇게 가죽처럼 변하는 양상도 저희가 이제 피부 상태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저희가 진물이 나는 삼출성 양상이라든지 딱지가 생기는 양상도 저희가 이런 사진과 같은 이제 피부 양상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치료 원칙은 3가지 원칙으로 치료를 합니다. 먼저 회피 요법으로 해서 애기한테 원인이 될 만한 이제 악화 인자를 피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3번째는 약물 치료로 가려움증과 염증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구로 먹는 약이라든지 연고제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 트러블, 이제 소아 피부 트러블에서 이제 저희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를 먼저 훑어보면 피부가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악화인자에 노출이 됐을 때 체내 면역세포의 림프구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림프구가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증 매개 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염증세포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을 하면 염증세포가 모여들어서 염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으로는 많이 들어보신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온습도, 땀, 그리고 합성 소재, 옷,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 요인이 되는데요. 환경 호르몬 역시 이제 중요한 악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강을 통해서 유입되는 환경 호르몬은 이미 이제 많은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피부랑 호흡기로 흡수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매일 쓰는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로션,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걸 담고 있는 용기에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이렇게 흡수되는 정도의 통과 이제 과정이 이렇게 세포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세포 피부층 전체를 이렇게 뚫으면서 이제 유입이 됩니다. 이
자료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 피부로 스며들면서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이제 외국 자료 스터디 논문입니다. 캐나다 알비터 대학과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에도 환경 호르몬을 먹을 때보다 피부로 만졌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고 자유 시간이 더 길었다는 내용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팔 안쪽을 일로 봤을 때 각각의 부위가 어느 정도로 더 높게 흡수를 하는지 이제 연구를 해놓은 데이터인데요. 등은 1.7배, 두피는 3.5배, 겨드랑이는 3.6배, 이마는 6배입니다. 그리고 턱 끝에 끝부분은 이제 저희가 13배로 높았고, 특히 생식기 부위에서는 42배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모낭이라든지 피지선이 크고 넓거나 피부 각질층이 얇고 이제 모세혈관이 가까운 부위로 갈수록 흡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피부층 자체가 이제 갈라져 있거나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더 빨리 침투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두피에 닿는 샴푸라든지 등에 닿는 바디워시, 그리고 로션 제제, 그리고 생식기에 닿는 생리대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더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피탈레이트와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가 대표적인데,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신경 독성, 면역 독성, 그리고 내부 기계 장애, 속 독성, 그리고 피부 쪽이나 알레르기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DDP나 DDP라고 부르는 이 물질이 저희가 보통 피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미국은 2009년부터 0.1% 이상의 피탈레이트를 허용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작한 어린이 환경클리닉, 이대 서울병원 어린이 환경클리닉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첫 환자를 이제 저희가 진료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만성 부드럽게 환아의 경우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알레르기 마스터 검사 108종을 검사를 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음성으로 나왔던 환아입니다. 이 환아에게 저희가 이제 이 환경 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어머님께서 이제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로 이제 검사를 하기를 휴가하셔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피탈레이트라든지 파라벤이라든지 앞서 얘기 들으셨던 비스페놀과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한국인의 평균값과 한국인의 95%가,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95등에 해당하는 이제 높은 수치의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반반치가 이렇게 모아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기하 평균값보다는 높게 측정이 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라든지 환경 교육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환아는 6개월 뒤에 저희가 다시 이제 혈액 채취랑 소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빨래 같은 경우에서 세제 빨래 후에 깨끗하게 헹군 뒤에 섬유의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유 유연제의 경우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첨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아기가 깨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좋고, 비닐봉지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앞서 얘기 들으셨듯이 가물식 이제 인쇄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 만지는 경우에서는 만진 후에 손을 꼭 씻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피하는 것이 좋은 플라스틱은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밑면에 3번, 6번, 7번 또는 PVC, PS, 어덜스라고 써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들은 비스페놀 A와 피탈레이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개 이런 성분들이 있는 이제 제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PVC에 검출된 이런 이제 제품에서 보통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은 이제 화장품 사용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향수와 방향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임산부는 향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 연구 결과에서 임신부 중에서 이제 향수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한 경우를 이렇게 예, 아니오로 구분을 했을 때 예라고 이렇게 표시한 군에서 저희가 소변의 환경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서 이제 향수를 사용 여부 예, 아니오로 나누었을 때 소변의 MBC, PP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난감의 경우에서는 구매 전 제품의 KC 마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령에 맞게 제품을 구매 후에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피부가 아기가 가려워하거나 빨갛게 변하면 바로 비누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오염된 손이나 장난감으로 이제 만지고 난 다음에 그 손으로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이제 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 여부에 대해서 KC 마크를 붙이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부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인증하는 마크가 바로 KC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통합 인증 마크고 이걸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이제 인증 정보 검색을 해서 KC 마크 아래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실제로 KC 인증 여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리콜 제품 알림이 앱을 통해서 최근에 어떤 제품들이 리콜이 많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제품을 구매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과 같은 이제 놀이기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슬라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졌을 때 피부염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리포트가 되었는데 먼저 KC 인증 여부를 확인을 하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도 입에 넣거나 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판매되는 슬라임 제품에는 이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색소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천연 과일과 같은 색깔을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저희가 슬라임을 가지고 놀 때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은 비닐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 실천으로 환경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요. 저희가 환경 호르몬 중 하나인 피탈레이트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환경 속에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특성 때문에 일정 기간 피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피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이제 하는 실천 활동으로 친환경 생활용품을 사용하고 포장 음식 피하고 향평등을 피하고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일주일간 이제 생활 패턴을 이런 식으로 바꾸었을 때 피탈레이트가 전체 어느 정도로 이게 변했는지 보는 표인데요. 이 표는 2018년에 이제 연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H의 핵심 피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은 평균적으로 20%까지 감소가 됐고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DHT 피탈레이트, DHT 경우에는 43%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설문조사에서 먼저 이제 질문을 주셨던 세 가지 질문을 추려서 제가 답을 먼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애기고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셔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아토피가 아닌 정상적인 피부의 애기들은 이런 피부 잠정 역할이 튼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알레르기 자극 물질이 왔을 때 잘 핑궈내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환경 호르몬도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수분 공급도 저희가 이제 충분해서 저희가 이제 수분 자체도 이제 촉촉하게 잘 피부층이 유지가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서는 이런 보호벽이 유실이 돼서 저희가 많이 긁거나 스크래치가 있으면 이런 보호 장벽이 거의 이제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도 잘 들어가고 수분도 빨리 증발을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한데 이 보습제가 결국 이 피부 장벽 역할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르고 하루에 3번 이상 보습제를 바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을 신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음식이나 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앞서 연구했던 그 내용에서 보였던 것처럼 저희가 환경 호르몬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한 실천으로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세제류, 그 다음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징, 방향제 같은 저희가 1차적인 노출 원인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손을 씻고 그리고 땀나는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배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식으로는 저희가 보통 식이섬유가 많은 이제 채소나 과일이 좋다고 얘기 드리고요. 해조류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리브도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년생 이제 남아있고 2022년 가을 코로나 감염 이후에 잦은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으면 원인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저희가 두드러기는 아토피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부종, 횡진을 보이고 주변에 붉은 기운이 있는 흑막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두드러기는 크게 급성이랑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 두드러기는 일주일 이내에 이제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 성인도 보통은 응급실에 가서 주사 한 번 맞고 그냥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급성 두드러기가 제일 기본적인 원인은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지 않은 경우라면 알레르기 검사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밖에 흔하지 않은 원인으로 온도, 습도, 온도, 압력, 습도, 햇빛, 감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오랜 시간 유지돼서 저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한 70% 정도는 끝까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감염, 대사, 내분비계 이상, 악성 종양, 정신적인 요인도 한몫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자가면역 기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감염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아파인자가 들어오면 보통은 피부 밑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고 이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고 혈전 성분이 피부로 이렇게 새어나오면 두드러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저희가 6개월까지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검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면역 수치를 나타내는 혈액 검사를 진료실에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